인셉션 강의. 오늘은 공간 도형 파트 중에 공간 도형의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기본 도형일까요? 정육면체, 그리고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도형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본 도형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도형 중에 여러분은 이제 정사면체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정사면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사면체에서 여기 A, B, C, D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BC의 중점하고 AD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눈에 지금 이 초록색 직선, 뭐 MN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이 MN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AD도 수직이고 BC도 수직이다 라는 게 쉽게 보입니까? 이게 쉽게 보여야 할 텐데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준다면 이 MN이라고 하는 길이는 몇일까요? 루트 2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쉽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일단 쉽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눈에 쉽게 보기 위해서는 이 정사면체라고 하는 그림이 정육면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 정사면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방금 이 두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정육면체에서 위쪽에 대각선을 하나 그리고요, 아래쪽에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끝점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바로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이 모서리들 있잖아요. 이쪽 모서리, 삼각뿔이라고 할까요? 이걸 잘라낸다. 또 이쪽도 잘라낸다. 아래쪽든 이쪽, 앞쪽이랑 뒤쪽을 또 잘라낸다라고 해서 자르고 남으면 그 남은 부분이 바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 4개의 합체된 도형, 그래서 정사면체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육면체를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꼭지점 위의 대각선과 아래쪽 대각선 반대 형태로 그려놓고 나머지 점들을 연결해서 쭉 이어보면 아, 이 모양이 정사면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이 정사면체 중에 위에 있는 중점과 아래에 있는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대각선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2라고 하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라고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아, 이 길이가 2면 이 높이는 루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2면 이 길이는 루트인 거야 라는 게 쉽게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AD라고 하는 것과 BC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직각인 상태고요. 그러면 이 MN이라고 하는 선 중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직선과도 수직, 이 직선과도 수직인 상태가 놓여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발견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사면체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하면 이 정사면체에서는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를 주고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주고, 이때 높이가 몇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피는 시험에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는 우리가 그냥 빼도록 하고요. 중학교 때 높이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3분의 루트 6a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잘 못 외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에 이 정도 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사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는 3분의 루트 6a다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높이가 3분의 루트 6a다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요게 나오면 길이는 요 정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각이 두 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각은 하나는 코사인 세타, 하나는 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두 개 각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은 뭘 질문하냐 그러면 하나는 이면각을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각들이 다 이면, 그 다음에 이것의 옆면, 그 다음에 아랫면 하면 어쨌든 저 사면체는 모든 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옆에. 왜냐하면 한 면을 기준으로 해보면 세 개의 면이 모두 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각 하나, 그것의 코사인 값이 몇인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서리, 한 직선하고 하나의 면이 이루고 있는 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모서리 하나를 이렇게 설정했다라 그러면 이것이 이 바닥면하고 이루고 있는 각, 이 각은 무엇이냐. 그래서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이 면과 이 면이 이루고 있는 각 하면 이걸 이면각이라고 했을 때 그걸 세타라고 잡고, 그 다음에 모서리하고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알파라고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라고 코사인 알파, 이 두 가지 정도도 여러분들이 제발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정팔면체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정팔면체 반짤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사각뿔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정사면체에는 한가운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사면체 한가운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텐데, 그 중심을 여기서 찾아보셔도 좋고요. 좌표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중심을 여기 어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중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이 뭔가 존재한다면 구를 두 개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안쪽에 내접하는, 모든 면에 접하는 내접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심이 이 중심, 정사면체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꼭지점을 지나가는 외접하는 외접구를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접구와 외접구의 반지름 찾는 거, 뭐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한번 해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거 공간 도형의 기본 도형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기억이 나 라고 하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각부터, 아니 높이부터 해볼까요? 높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높이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사면체 그림이 있으니까 이 정사면체 그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에서 여기다가 BC에다가 이제 중점을 연결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윗면에 있는,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바닥면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이 여러분 어디 도착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 바닥면이 우리 삼수선 정리를 통해서 요게 바닥면의 외심, 즉 외심, 내심, 무게중심 다 똑같으니까 요게 바닥면의 무게중심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니까 길이의 비율은 당연히 1대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 AMD라고 하는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보죠. AMD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일대 요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AM이 더 길어요? AD가 더 길어요? 당연히 AD가 더 길죠. AD는 이 모서리인 거고 AM은 이 높이인 거니까 높이가 더 짧죠. 그래서 AM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짧은 거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짧은 거 두 개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 두 개를 그린 다음에 AD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있다. 그래서 AD는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를 AD, 그 다음에 여기를 M 하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짜자잔 하고 내렸더니 이 수선의 발이 밑면의 무게중심이니까 이 길이 두 개를 1대2로 내분하겠죠. 이 길이를 1대2로 내분한다. 그래서 여기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무게중심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았으니까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A면 얘는 2분의 A가 되고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2분의 루트 3A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역시 몇이에요? 이 길이도 동일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2분의 루트 3A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네. 그때 이제 길이의 비율이 1대2가 됐으니까 요 길이의 3분의 1을 곱하면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니까 이게 6분의 루트 3A다 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몇이냐? 그럼 요 길이는 요것의 2배입니다. 이게 1대2니까.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이게 3분의 루트 3A다. 이렇게 길이가 주어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높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2분의 루트 3의 제곱, 그럼 4분의 3에서 이 길이의 제곱 36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12분의 1을 빼면 된다. 그래서 이게 12분의 9니까 12분의 9에서 12분의 1을 빼서 12분의 8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분의 8은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a가 높이입니다. 그래서 3분의 루트 6a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쉽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면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 각이 이면각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이 직선과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각, 그러면
여기가 알파라고 하는 모서리, 하나의 모서리와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쉽게 보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3대 1의 비율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1대 2고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3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항상 몇이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정사면체가 나오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바닥에 정사형시키면 항상 무게중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넓이가 3분의 1로 나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하면은 이게 3대 1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하여간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a분의 3분의 루트 3a니까 요거는 3분의 루트 3이 항상 나온다, 혹은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또 이 상태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뭐 a라고 잡으면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게 2분의 루트 3a인 거고 이게 2분의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3분의 루트 3분의 1이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면과 모서리가 이루고 있는 각, 이것까지 파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제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중심을 찾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심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중심을 찾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외접하고 있는 외접구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외접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의 중심이 존재할 거고, 구가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고 다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걸 반지름으로 해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네 개의 길이가 다 같은 상태가 되면 이렇게 외접하는 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면체 전체에서 어떤 중심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양에서 삼각뿔이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의 면을 밑면으로 해서 빨간색들을 옆에 있는 모서리로 갖는 삼각뿔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삼각뿔이 몇 개 나오죠? 이거 3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중심을 정하면 삼각뿔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뒤에 하나 하니까 4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뿔이라고 이 하나의 삼각뿔의 부피가 전체 부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요 한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이를, 부피가 4분의 1이니까 밑넓이는 똑같으니까 높이만 4분의 1로 줄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중심의 위치는 높이, 즉 여기서 뭐 h 혹은 ah로 표현했다면 높이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그 위치, 그 점이 바로 이 정사면체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점이구나, 혹은 내접구와 외접구의 중심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 점에서 이 삼각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지나쳐서 G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직선, 또 F에서 이 ACH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에 있는 무게중심을 통과해서 더 가면 그게 이 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그 중심이 바로 한가운데 있는 이 정사면체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다 라고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서 이 길이를 직접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혹은 증명을 해봐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이가 있었는데 이 높이를 3대 1로 나눈 다음에 그 점에서 각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모든 길이가 다 같아. 그러면 그 길이들이 바로 외접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접구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접구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 써볼까요? 그럼 이것은 높이, 아까 우리가 구한 이 한 변의 길이, 이 높이라고 하는 값의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 된다. 그럼 내접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안쪽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구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도 쉬워요. 정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꼭지점들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접하는 게 내접원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외접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에 있을 때는 이 길이가 2대 1로 나눠져서 2대 1로 나눠서 1의 역할을 하는 것이 높이의 1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접원의 반지름이고 3분의 2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했는데 이 공간에 있는 정사면체에서는 3대 1로 나눠서 1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접부의 반지름이고 3대 1로 나눠서 4분의 3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외접부의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접부의 반지름은 또 높이의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공간의 구들이 하나, 둘, 셋 했는데 세 개가 일단 붙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열심히 붙었어. 세 개가 붙었는데 저 뒤에다가 이걸 딱 달라붙게 세 개를 모아놓고 여기다 위에 하나를 이렇게 더 붙여보는 거지. 그래서 구를 이렇게 네 개를 달라붙게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 개가 달라붙은 가운데 어떤 공간이 조그맣게 생길 텐데 거기에 있는 한가운데다 또 뭔가 구를 집어넣고 싶다? 혹은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공간의 그 중심까지의 이 각 중심들에서 거리가 몇인지 찾아보자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이게 사실은 각 구들의 중심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구들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2R, 여기도 2R, 여기도 2R, 여기도 2R, 여기도 2R 다 2R이니까 이게 바로 정사면체가 될 거고 그 남아있는 공간의 중심이 바로 이 정사면체의 중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쪽에다가 뭔가 자그마한 원을 하나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에서 요 구의 반지름 요 한 변의 길이의 절반만 싹 빼버리면 요 길이만 싹 빼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어떤 자그마한 구의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도형에 대한 정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킨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런 기본 도형을 응용해서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을 잘 잘라보면 정팔면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팔면체를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정팔면체를 저도 고등학교 때는 정팔면체를 진짜 이렇게 열심히 그린다고 그려봤었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그려봤는데 항상 모양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면하고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이면각이 똑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그때 막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릴 수 있다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는 연습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그리는 연습을 하기 전에 이 정팔면체라고 하는 것은 정사면체에서 중심들을 이렇게 모든 모서리의 중심들을 잡아서 이걸 연결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연결을 하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정팔면체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팔면체거든요. 그래서 정팔면체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정삼각형을 하나만 이렇게 그려놔. 정삼각형 하나를 그린 다음에 이 바깥쪽에다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어. 바깥쪽은 어디다 찍어요? 그러면 이게 뭐 대충 중심에서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는 이 변의 중심에서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요. 같은 높이만큼. 그래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한 다음에 나머지 이 안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 변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위에서 쳐다본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에 뭔가가 있다면 이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삼각형 하나, 이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삼각형 하나, 이쪽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들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라고 해서 대칭의 구조로 반드시 정팔면체는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첫 번째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정삼각형, 정팔면체가 있다라고 하면 정팔면체를 일단 여기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돌려서 그려놓은 다음에 마음속에다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다 점 하나를 찍고 왼쪽 위에다 점 하나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은 이렇게 연결하면 비교적 아름다운 모양의 정팔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려놔야지만 이 이면각이랑 이 이면각, 즉 이 이면각이랑 이 이면각, 이 이면각이 다 똑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면각 같은 걸 찾을 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아까 우리가 정사면체에서의 이면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정팔면체의 이면각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정팔면체라고 하는 것이 안쪽에 이렇게 중점들 연결한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면각이라는 게 결국 이면하고 이면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러면 이면은 정사면체 이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요 면은 어디 있니? 그럼 요 면은 사실 바닥면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정사면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면하고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이게 3분의 1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중점들 연결한 이 면이랑 이렇게 중점들을 연결한 이 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잘라놓은 단면의 그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방금 잘라놨던 이 단면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요렇게 한 변을 요렇게 그렸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정팔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간색 면을 내가 두 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하나는 여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있는 형태의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이면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쪽 각 세타라고 하는 것의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 세타의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이루고 있는 이쪽 각도의 코사인 값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팔면체가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열심히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갖고 이렇게 삼각형 만든 다음에 요각 세타 열심히 찾잖아요?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고 있다면, 잘라 만든 도형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정팔면체를 그냥 정사면체 안에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가운데 있는 이면, 그러니까 이번엔 또 이제 정팔면체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서 정팔면체라고 하는 그림이 뭐 이런 그림들이 있을 텐데, 정팔면체는 또 어떻게 봐도 좋냐면 일단 이 생각도 해봅시다. 정팔면체는 정사면체를 중점들을 연결해서 잘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런 그림을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정팔면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이 4개 붙어 있습니다. 뭔 소리죠? 자, 흰색 정사각형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다 초록색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얘도 정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옆면에 돌아가고 있는 얘도 정사각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다시 앞에 그림 살펴봅시다. 앞에 그림 보시면 요거 평행하죠. 요거 평행하죠. 네, 요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윗면, 요 아랫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삼각형의 중심, 여기 있는 이삼각형의 중점들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거 두 개 평행하고 길이 똑같습니다. 위치도 완전히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옆면에 있는 이삼각형의 중심들 연결한 거, 이쪽 옆면에 있는 중심들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역시 이것도 그냥 정사각형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이게 정사각형이라면 얘네들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정사각형인가요? 아니요. 요것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들을 3개 붙여놓은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하나 놓여져서 이게 정팔면체를 완성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했다면 이제 뭐 중간에 있는 요런 각들 찾아봐라 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45도라는 건 이제 뭐 한눈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을 잘라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정팔면체에서 밑에 반을 잘라놓고 나면 이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 뿔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 뿔에서 한 모서리하고 이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찾아봐라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 이걸 더 연결했을 때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45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이면하고 중간에 있는 이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도 뭐 직접 찾아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높이 찾고 이렇게 찾으면 이게 뭐 1이면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찾아지긴 할 텐데,
이런 것도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앞 그림을 다시 가서 살펴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면하고 이 옆에 있는 이 옆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 면은 바닥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자르고 있는 이 사각형은 평행한 직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이 옆에 있는 이 평면과 중간에 있는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역시 정사면체, 그러니까 정사각뿔에서의 옆면과 바닥면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도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뿔, 즉 정팔면체를 반 잘라놓은 녀석은 그냥 루트 3분의 1이라는 게 한 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도형들은 혼자 잘 그려놓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간 도형이 뭐 새롭고 어려운 뭐 이상한 뭐 몇면체, 정 20면체 이런 걸 내진 않잖아요. 다 시험에 나오면 공간 좌표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간단한 도형들, 아니면 직육면체, 아니면 정육면체, 아니면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연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연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할 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각을 찾는 이면각,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찾는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별도의 다음 영상에서 같이 우리 각 찾는 연습을 해볼 테니까 이론들 한번 싹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보신 다음에 그리고 문제풀이 영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